네, 안녕하십니까. 고승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폐유 재생 공장에서 경질유가 증발돼 폭발 화재 일어난 사례 되겠습니다. 예, 지으신 분들은 고적박 연구원, 기령순 동경대학, 전촌창선 동경대학 교수님들이 되겠네요. 대표들은 폐유고요. 발생일자는 75년 8월 30일 일본 에히메현입니다. 폐유 처리 공장이고요. 사회 교육을 보시면 주로 탱크로부터의 폐유를 재생하는 공장에서 업무 종료 시 폭발이 발생되었고요. 실내 탱크로부터의 가연성가스의 발생이 통상보다 많았지만 종업원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이에 가스가 뭔가의 화원으로 폭발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게 되었다.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설비, 운전법이었고요. 관리자 굉장히 책임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탱크의 폐유를 재생하는 공장에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을 하고 평상시와 같이 종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폭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탱크로부터의 물, 기름 혼합의 폐액을 유수 분리 장치를 거쳐서 옥내의 상부 개방형의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인데요. 가열 세정 등의 통상의 작업을 수행, 해수 오일 탱크로 재생유를 이송하였고 작업 종료를 위해 전원 스위치를 오프하였을 때 폭발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원 스위치를 껐을 때 또한 옥외 설비의 1000kl 수입 탱크와 1500kl 해수 탱크가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고요. 또한 유수 분리 장치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높이 30m 배기가스 탑으로 방산되는데 건물 내의 가열조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를 환기하는 설비는 정보 자료에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없다고 되어 있네요. 프로세스는 제고제고요. 단위 공정은 폐유 해수가 되겠습니다. 공정 포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 보시면 폐유수하고 폐유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되는 여기 수입 탱크고요. 1000kg짜리 유분리조 배기가스탑 세퍼레이터 수분 그다음에 폭발이 난 구조기고요. 가열조 유청전기 유청전기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해수 탱크 1500kg짜리 되어 있고요. 두 군데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질은 폐유고 사고 종료는 폭발 화재인데 경과를 보시면 평상시 대로의 운전이었다는 거죠.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전기기에 전원 오프했을 때 돌연 폭발이 일어났다.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당일 처리한 기름은 경질분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대로 개방형의 가열조에서 70도까지 가열했다. 그래서 가열조 또는 이후의 공정에서 가연성가스 대량으로 발생되고 실내 가연성가스 충만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간만의 작업이고 야간이 아닌 주간만의 작업이고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전기기계 전원 차단 등에서의 스파크 전기 전원 차단할 때 스파크로 인하되었고 대량의 가연성가스 발생이 있었는데 종업원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단 작업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상승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연성가스의 관리와 비방폭의 전기 설비가 직접 원인일 것이다. 가연성가스 관리와 방폭되지 않은 설비 대처는 자유소방대 및 공소소방대는 소화활동이고 대책은 취급 폐유의 성상에 대한 안전한 설비와 안전한 취급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책을 세웠는데 첫 번째 수입 폐유의 성상을 파악 수행해서 성상에 대한 처리법을 정하고 가열조 이하를 밀폐계로 하고 생성가스의 안전한 방출 설비를 만들고 전기 설비를 방폭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 설치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보시면 폐유는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종업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작업을 했는데 종업원의 위험성으로의 의식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식화를 했고 배경을 보시면 상부 개방형의 가열조 해수조 오일 탱크에서는 경질가스는 탱크 외로 방선되기 쉽다. 수입 해외 경질분이 많으면 경질가스 장사량도 많다는 거죠. 탱크가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종업원은 습관적이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설비 운전을 방치한 관리자 경제 책임은 크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요. 후일단 보시면 통행인도 관련된 대사고로 되어 있고요. 폐유치를 포함한 산업 폐기물의 사고는 고비도 증가 경향이 있다. 일본의 산업구조 이중화가 낳은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중소 또는 영산 화학 공장의 안전 기술과 의식의 향상이 필요한 실내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8명, 부상자 수 5명이 나왔네요. 물적 피해 보시면 청정기실에 그다음에 철골 슬레이트 전소, 보일러실, 해수탱크, 건물 등 파손됐고요. 피해금은 약 5천만 원이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고 미온수의 폐유가 해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